네,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모아서 수다 형식으로 떨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지난주라고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은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 폭락. 예, 비트코인만 폭락한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이 다 폭락했죠. 그 자산 다 폭락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판명이 났고, 그렇게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는 가두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 내외 한 번에 폭락했던 것 같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16% 정도 폭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폭락한 또 하나의 이유가 선물 청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도 폭락했는데, 똥코인들은 그럼 얼마나 폭락했냐? 뭐 일단 4, 50% 넘는 것들은 수두룩 빽빽하고, 막 80%, 90%까지 그냥 폭락을 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물만 사서 들고 있는, 그 똥코인, 현물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을 대부분 다 청산됐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그 글들을 보면 뭐 솔라나 2배 선물 걸었는데 청산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 보면, 2배가 아니면 그냥 현물 들고 있는 거니까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 이외에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은 다 폭락빔을 맞으면서 청산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청산으로 인해서 뭐 이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뭐 일반인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뭐 이런 그 찌라시 또 기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떤 생각이 드는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똥코인은 절대 건드린 게 아니다. 비트코인만 일단 들고 있는 게 맞고, 비트코인도 현물로 셀프 커스터디를 하지 않는 이상 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청산이 일어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거래소나 이런 곳에 그 놔두었던 그런 비트코인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어서 한번 막 싹 피난을 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그러니까 콜드 스토리지에 집어넣어서 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래소에 두거나 또는 커스터디형 라이트닝 지갑에 둔 그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엑소더스가 한번 또 쫙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월렛 오브 사토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탈출을 해서 안전하게 내 비트코 그 월호사에 있는 사토시를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는 행렬들이 막 일어나서 한때는 월렛 오브 사토시가 그걸 다 처리하기 좀 애매했는지 대기가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다 뽑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그 실시간으로 폭락 빔을 차트로 봤습니다. 뭐 새벽에 잠깐 눈이 떠졌는데 뭔가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트가 그냥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 눈으로 봤고요. 마치 FTX 그 망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걸 이제 그런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뭐 좀 약간 변태스럽긴 하지만 그냥 낄낄거리면서 그 X에 글 하나 올리고 다시 푹 잤습니다. 제가 푹 잘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모든 금융자산은 뭐 일부 원화 뭐 법적인 것 때문에 뺄 수 없는 그런 원화 말고는 뭐 대출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콜드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환율이 높아지거나 뭐 하거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ERM이라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용어로 한 방에 돈 생기면 그냥 바로 사버립니다.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이제 막 공부하고 초창기에 공부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전 단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DCA가 최고다.
DCA를 꾸준히 한 10년 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계획으로 정말 소액을 잘게 쪼개서 DCA를 하는 방법론을 만들기도 했고, 나름 파이썬 같은 걸 혼자 또 뭐 깔짝거리면서 자동으로 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있는 즉시 그냥 다 사버리고 콜드 스토리지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목돈이 들어간 다음에는 소액으로 자동으로 DCA가 되겠죠. 대출 갚고 남는 것들 기타 등등 소액이 있으면 그냥 모으는 것, 이걸 DCA라고 이제 부른다면, 저는 이미 ERM을 했고 DCA를 그냥 하고 있다, 여유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환율을 따져보면 뭐 한 1400, 막 30원, 50원 막 왔다 갔다 할 때인데, 테더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코인이나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막 폭락을 하니까 스테이블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테더, 대표적인 테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테더 가격이 급상승하는, 스테이블인데 변동성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도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 이 시장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의 총합의 시너지로 구성되기 마련이고, 그 시너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서 선물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가 애초에 시장을 이겨보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도박이다. 도박에 가깝다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은 뭐 어떤 기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블랙잭 같은 걸 수학적으로 잘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박은 운에 의존하잖아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운에 의존을 하는데, 고배율 레버리지 또는 2배일지라도 레버리지 선물은 그냥 운빨에 기대는 겁니다. 차트고 나발이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차트라고 하는 게 수학으로 내가 선을 긋는다고 해서 그게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 그, 그 대상물, 뭐 그걸 비트코인 선물이라고 뭐 표현하면, 비트코인 선물에 돈을 걸어놓은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의 총합이 차트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변수와 세상의 원리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그런 싸움을 할지 몰랐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은 미리 포지션 잡고 엄청난 돈을 벌고, 또 그것이 어떤 제재로 일어날 것 같아서 또 한바탕 소동을 했다가 하루 지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미국의 막강한 정치인들의 입을 어떻게 차트로 극복할 수 있겠는지, 할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도박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 레버리지 뭐 이런 걸 선택한 것 뿐이지 그냥 도박이다. 그래서 그냥 사놓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낄낄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넣어놓은 돈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제 업보가 청산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혼자 낄낄거리면서 정말 제가 뭐 똥코인으로 이리저리 돈을 넣어보기도 하고 삭제돼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콜드 스토리지에 넣었기에 망정이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웃기웃 거렸다면 뭐 잠도 못 자고 뭐 현실 생활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 험블 스택 사츠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키워드가,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겸손이냐, 그게 시장에 대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유니콘이고, 그게 바로 당신은 아니라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겸손을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살 수 있을 때 ERM을 하고 짤짤이 푼돈들을 가지고 DCA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세계 정세가 어쩌고 지정학이 어쩌고 이런 건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지정학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 국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가 아니에요. 그 국가 속에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기업인들의 생각과 말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과 말이 굉장히 다르게 구성되어서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을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일한 흐름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정치나 어떤 큰 기업 단위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데이터나 그 어떤 합리성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 레벨에서 지정학이 어떻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변동성을 잘 생각을 또 해보면 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건 알겠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변동성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내 돈을 못 넣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 원하는 변동성이 없나요? 달러는 스테이블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달러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동성에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것이 다 변동성이죠. 그 기준을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놓고 보면 달러와 원화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갖는 그런 피앗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준점을 자를 달러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변동하지 않는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숫자는 변동합니다. 그 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예측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랜덤이죠, 랜덤.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비가 언제 내리는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건 다 랜덤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변동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상의 키워드를 넣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러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금을 모으고 있어. 최근에 금값 계속 오르고 있죠? 금값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변동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변동성을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 내 구매력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곳에 꾸준하고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게 모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Stay Humble, Stack Sach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에 다 녹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이 변동성으로 인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식도 마찬가지고 똥코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청산쇼가 일어났던 이게 가장 큰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과 관점은 이러하다 라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스스로 생각도 해보시고 나눌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